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장기, 간이죠.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 간에 생기는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국내 암 발생 6위를 차지하는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우리 병원 간담최외과 이광훈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간이식 분야에서 손꼽히는 명의신데요. 특히 해외 여러 나라에 우리의 간이식 노하우를 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거의 교수님 없이는 간이식 논의를 전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네. 간암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요. 간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워낙 그 특정 약품 광고를 좀 많이 봐서인지 간하면 피로 그냥 떠오르는데 간과 피로가 정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연관이 좀 있죠.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간은 우리 몸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섭취한 모든 것들을 장을 통해 흡수되고 간을 거친 이후에 이제 혈액 속에 퍼지게 되는데요. 이제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물질의 대사를 담당하고 유해한 물질을 해독하여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간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 대사 능력을 벗어나는 정도의 과량의 음주를 하시는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유 때문에 피로감이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B형, C형 간염 그리고 알코올성 간 경변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간이 염증이 이제 유발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로감은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결핵 같은 만성 질환, 그리고 암 같은 다른 원인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피로의 주 원인이 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피로하다고 해서 간을 해결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네. 네,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워낙 이제 그런 한약이나 건강 보조식품 좀 주의해서 먹으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 이제 간이 워낙 그런 해독 작용을 하는 데라서 그런 것들 많이 먹었을 때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것들이 간을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간에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약들 그리고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재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는 이제 간염이 생길 수 있고 저희 이제 간이식을 제가 하고 있는데 간이식 환자 중에 간에 좋다고 하는 약들을 먹어가지고 간이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농담으로 간 절제를 받거나 간이식 환자들한테 간에 좋다고 하는 약만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특별히 약을 좀 비타민이나 일반적인 상식적인 약들은 괜찮습니다만은 간에 특별히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은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하시려고 어떤 것들을 드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이 많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할 때 간이 침묵의 장기 이렇게 별명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간에는 이제 신경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이 생기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대부분 없고요. 진행이 심하게 진행이 돼서 주변 혈관을 침범하거나 또 담도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황달이 생기거나 이럴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또 간이 이제 재생 기능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간이 일정 부분 손상이 돼도 간이 이제 재생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하면서 자각 증상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뭔가 자각 증상이 느껴졌다, 통증이 있다든지 피로감을 호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최근 발표된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요, 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33.6%더라고요. 전체 평균이 70.7%인데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런 좀 특징들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10년 전에는 한 25%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오른 건데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제 그렇게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낮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침묵의 장기 병이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간세포 암이 생기는 경우 그 기전을 살펴보면은 간염에서 간경변 또 간경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간경화에서 간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암도 간암이지만
그 배경이 되는 간 자체가 기능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뭐 피를 토한다든지 정맥류 네네.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간성 혼수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복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자발성 복막염 같은 그런 간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네네. 경우가 또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암 측면에서 이제 간암은 보통 다른 암들은 5년이면은 이제 완치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간암은 거꾸로입니다. 아무리 첫 암을 잘 치료해서 근치적으로 잘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네네. 3년이 지나면 이 그 배경이 되는 간에서 네네. 또 생깁니다. 아. 새롭게 또 생기는 확률이 3년에 5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암이 계속 재발하는 게 간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한 3가지 정도 이유로 간암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간세포암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좀 흔히는 뭐 갑상선암, 폐암 이런 식으로 생기는 장기 뒤에 암을 붙여서 이름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간에 생기는 암이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간암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간암 그러면 간에 생기는 암이라는 뜻인데요. 네네. 크게 간에서 자체에서 생긴 원발성 암이 있고 전이성 암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전이성 암의 대표적인 거는 대장암에서 전이가 되는 네. 경우이고요. 원발성 암을 살펴보면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간세포암과 또 간내 담관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담도 세포에서 생긴 암이죠. 간내 네네. 담관암이 있습니다. 간세포암이 한 70% 정도 되고요. 네. 10명이 있다 그러면 한 7명은 간세포암이고 한 2-3명 정도가 간내 담관암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그 전이되는 패턴도 다르고 네. 예후도 좀 다른데요. 대부분 간세포암은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간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대신 네. 임파선으로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간내 담관암은 이제 혈관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신경이나 임파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전이가 이루어지고요. 임프절 전이도 상당히 좀 아주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후는 간세포암이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간내 담관암이라는 게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요. 그 간내 담관이라는 게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내 담관암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담도 세포는 네. 이제 담도는 간 안에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간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이렇게 담낭에도 좀 저장이 됐다가 네네. 이렇게 십이지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계통인데요. 네네. 담도 계통에서 어디든지 암은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서 간 안에 있는 담도 대부분 조금 가늘겠죠. 간 밖에 있는 담도보다는 네. 간 안에 있는 담도 세포에서 생긴 암인데 그것도 어떤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모양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냥 일반 간세포암처럼 이런 큰 혹을 이루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는 담도세포, 담도길을 따라서 네. 한 곳에 생겨서 쭉 네. 따라가면서 네. 생기는 경우, 그러면서 이제 주변으로 이제 침범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용종처럼 네네. 이렇게 간 담도 안에 이렇게 폴립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점액질을 분비하는 그런 타입이 있는데요. 이 3가지 다 간내 담관암이긴 한데 제일 안 좋은 건 2번째 말씀드린 담도 벽에서 길을 따라서 쭉 진행하는 그 타입이 제일 예후가 안 좋고 이렇게 혹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가 2번째로 안 좋고요. 좋고요. 좀 좋고요. 그리고 이 폴립 형태로 자라는 거는 상당히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간내 담관암이라 하더라도 예후가 좀 다릅니다. 생기는 양상에 따라서 또 그렇습니다. 예후가 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그 또 암마다 지금 간내 담관암의 어떤 특징들 좀 설명해 주셨는데 좀 간암은 전체적으로는 성장하는 속도는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정말 다양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암 그러면은 크기 가지고 암 크기 가지고 이제 많이 초기냐 아니면 말기냐 뭐 이런 걸 많이 판단을 하는데 네네. 간암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초기로 보고 좀 크면 클수록 좀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네네. 사실 작은 암 중에서도 혈관 침범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빨리 자라고 네. 속도가 굉장히 진행이 빠른 암도 있고요. 또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병리학적인 그 기준이 있는데요. 네네. 그
그 스테이징 시스템이 네네.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커도 네. 주변에 혈관 침범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떼어내면 되는 그렇죠. 거죠. 크기가 크더라도 네. 주변에 혈관 침범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일기라고 또 칩니다. 그래서 이 간암은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크기도 중요하지만 네. 크기와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네. 해서 지금 특히 최근에 나와 있는 거는 그 AFP하고 피부과라고 네네. 그 이제 PP에서 이제 간암일 때 올라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네. 한 절반 정도에서는 올라가 있고 절반 정도는 또 간암이어도 안 올라가 있는 경우인데요. 네. 대부분 안 올라가 있는 경우보다 AFP 피부과 특히 이제 피부과 같은 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조금 예후가 안 좋죠. 같은 사이즈의 3cm짜리 좀 별로 크지 않은 암이어도 피부과나 AFP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네.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 예후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은 암이라고 해도 똑같이 간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종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혈관이 침범했느냐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네요. 설명을. 특히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네네. 간암의 진단 이제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간암의 진단은 네. 영상의학적으로 합니다. 요새는 네. 다른 암들은 네. 조직 검사를 해서 그쵸. 확진이 돼야지 뭐 보험도 암보험도 네네네. 되는데 간암은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암입니다. 아. 그러니까 특징적인 소견이 있으면 간암으로 진단하고 보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조직의 타입이라든지 네네. 그 분화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측이 가능한데 네. 대부분의 간암은 네. 그런 조직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치료의 예후를 이제 조직 검사를 한 경우보다는 빨리 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들을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AF 피부과가 높으냐 안 높으냐 그다음에 한번 초치료로서 이제 색전술 같은 거 했을 때 네. 이게 잘 반응을 보이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바이오마커라고 그래서 뭐 혈액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 예후를 판단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임상적으로 유용한 그런 수단은 아직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조직 검사 해가지고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는 혹시 그게 이제 뭘까요? 조직 검사 자체가 네네. 이제 출혈을 유발하거나 또는 합병증을 그러면 있어요? 그리고 또 시딩이라고 그래서 네네. 암세포가 좀 주변에 이제 간 퍼지는, 밖 주변에 네. 퍼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는 과정에서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부작용이랑 또 진단의 정확성 이런 걸 따져보면은 CT나 MR 영상 가지고 진단을 해도 거의 99% 이상 틀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굳이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많은 분들이 결국은 또 어떤 질병, 뭐 암 이런 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병에 왜 걸리냐. 아까 네.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뭔가 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간경변이 되고 뭐 암이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이제 그런 게 생기는 주요 위험 인자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확실하게 한 가지입니다. 제일 주요 이유가 B형 간염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간암 환자들 한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한 75명, 75% 정도는 네. B형 간염과 관련되는 거고요. 네. 한 20% 정도가 이제 한 20% 정도가 C형 간염과 관련돼 있는 경우고 그 외가 이제 알코올성 또는 이 지방간, 비만과 관련된 지방간하고 연관돼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는 B형 무료 백시네이션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한 게 한 80년대 후반이거든요. 네, 네. 87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급격히 이제 그 수직 감염 네. 그게 좀 줄어들어 가지고 네. 지금 한 40대 중반 이하의 세대에서는 네네. B형 간염 보균자 그 네네.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 그래서 40대 이후 또 50대 이상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아직도 좀 있는 편이라 네. B형 간염이 줄어들므로써 유병률이 줄어들므로써 간암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B형 간염 보균자가 아니면 일단은 그 100명 중에 75명 여기는 안 들어갈 네,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은 거죠. 또 이게 저희가 보통 어떤 건강 얘기들 할 때 뭐 비만이나 당뇨 이런 거 항상 뭔가 위험 인자에 네. 들어가는데요. 간암에도 그런 게 혹시 들어가나요? 특히 당뇨는 좀 정확한 건 아닌데요. 비만에 대해서는 뭐 보고된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
데이터를 최근에 서울대학교 그 가정의학과에서 이제 논문을 내셨는데요. 자마 온콜로지라고 굉장히 좋은 논문을 내셨죠. 거기에 가면은 좀 BMI 우리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거가 약 한 30 이상이 되는 분. 그런 분들은 정상 체중보다 남성에서는 한 22% 정도, 여성에서는 더 높게 한 46% 정도 정상 BMI보다 높게 그 간암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셨고요. 특히 이제 뭐 여자인 경우는 같은 BMI에서도 남자에 비해서 근육보다는 좀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가족력도 항상 암에서는 빠지지 않는데요. 간암도 가족력이 중요할까요? 가족력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형 간염이 주로 있기 때문에 비형 간염의 수직 감염 대부분 비형 간염 보균자 간암 환자는 한 75%가 비형 간염 보균자이고요. 간암 보균자의 그 형제 자매들은 또 부모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다 비형 보균자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정확치는 않지만 비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에서 주로 생기고 어떤 가족은 같은 이제 비형 간염을 보균자인 가족들은 약간 비슷한 그런 형태의 암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조용하게 좀 심하지 않은 예후가 나쁘지 않은 암이 생기는 가족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아주 심하게 좀 예후가 안 좋은 암들이 생기는 가족들도 있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한 10% 미만이지만 알코올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국가 암 등록 통계 보면은 간암 발생률이 남자가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한 2배 가까이 이상 되시는데요. 남성이 간암에 많이 걸리는 게 음주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 지금은 이제 그 간이식 환자들을 보더라도 간이식 환자가 대부분 과거에는 대부분 비형 간염 환자였거든요. 비형 간염이 간이식 받는 거에 대부분 한 80% 이상이 다 비형 간염이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형 간염 환자가 좀 줄면서 알코올성 간 경변으로 인한 간이식 환자가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10%가 넘고요. 한 20%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알코올성 간 경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간암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형 간염이 있는 환자, 특히 남자들이 술을 거기서 더 먹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간을 더 손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가 이런 남자에서 유병률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암도 항상 국가별로 지역별로 좀 빈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위암은 아무래도 동아시아에서 뭐 높고 전립선암 선진국에서 높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암 비율이 높은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비형 간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야 될까요? 비형 간염 유병률이 아직도 이제 한 40대 후반 이상 되는 연령대에서는 좀 높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형 간염 유병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은 비형 간염 그 보균자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암 자체가 좀 적고요. 우리나라보다 대부분 그 원인도 C형 간염이 대부분이고요. 다른 이제 서양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대부분 비형 간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암 자체 발생률이 적고 좀 최근에는 이제 백시네이션을 시작은 했지만 좀 늦게 시작한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몽골에서는 비형 간염 유병률도 높고 따라서 간암 유병률도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병을 예방하려면 아무래도 원인이나 위험인자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제 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법들 좀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비형 간염 환자인지 C형 간염 보균자는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는 치료를 좀 시작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알코올성 간염이나 이제 지방간과 관련된 지방간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단순한 그 간 기능 검사에서 그 GOT, GPT라고 하는 거 이제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AST, ALT인데요. 네, 네, 네. AST, ALT가 좀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간이 있고 AST, ALT가 안 올라가 있는 분들은 네, 네. 조금 괜찮거든요. 네, 네. 그냥 단순 지방간인데 AST, ALT가 올라가 있는 분들은 지방간 때문에 염증까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은 네. 간암으로 갈 가능성이 아까 AST, ALT가 안 올라가 있는 경우보다 좀 높다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금주 그다음에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건강검진 때 뭐 지방간이 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고 네. AST, ALT도 좀 올라가 있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좀 주의하셔야 된다. 주의해야 되죠. 네. 특히 알코올, 술 많이 드시는 분이 네네. AST, ALT는 괜찮은데 감마지티라고 네네. 요새는 이제 워낙 좀 많이 GGT GGT 또는 네네. 뭐 감마지티 또는 네네. 이렇게 표현되는 그 감마지티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네네. 반드시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거는 100% 술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네. 때문에 술 때문에 간이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 괴롭다. 됩니다. 지금 예. 간이 너무 괴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간이란 어떤 장기인지, 간암의 위험인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암의 증상과 진단,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우리병원 간담체외과 이광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